늦어름의 햇살이 마당을 달구던 때였습니다. 이준 선비는 오늘도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논어의 뜻은 참으로 심오하구나. 100번을 읽어도 그 뜻이 새롭기만 하도다. 이준은 잠시 더위를 식히고자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후원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담장에 갈라진 틈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준은 호기심에 이끌려 담장 틈에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지요. 담장 너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비단 속옷만 걸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말았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어찌 이런 시험을 내리시나이까?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공자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라, 이준 이놈아. 스스로를 꾸짖으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 순간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이선비는 결국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이준은 황급히 관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대장부가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어서 여인께 사과를 드려야겠다. 그 생각에 이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데 그만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던 이준은 결국 허둥지둥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안하외다. 그럼 저는 이만. 뒤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허나 감히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자리에 누워도 연못가의 여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그 연못에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공자님도 이런 날이 있으셨을까? 마음속 욕망과 배움받은 도리 사이에서 그의 밤은 깊어만 갔지요. 다음 날 아침, 이준은 후원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 본 연못이 어느 집에 속한 것인지 살피고자 했지요. 저곳은 박대감의 별채로구나. 들리는 소문에 새로 들인 첩이 있다 하더니 마침 어제의 여인이 툇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구나. 비단 치마 아래 단정히 모은 손, 그리고 펼쳐진 종이 위로 정성스레 이어지는 붓질.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작은 살인문이 열리더니 한 하녀가 살며시 바깥을 살폈습니다. 이준은 재빨리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군소마 수고가 많구나. 아닙니다요, 마님. 그나저나 이준은 여인이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해졌지요. 하여 담장 사이로 얼굴을 붙이고 그녀의 그림을 살폈답니다. 헌데 그림 속에는 뜻밖에도 얼굴만 빼꼼 내밀고 안채를 훔쳐보는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건 설마 나인가?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림 속 사내는 분명 며칠 전 이곳을 지나던 자신과 닮아 있었지요. 선비 차림새, 맑은 눈매, 소나무 그림자 속에 반쯤 드러난 얼굴. 이준의 가슴 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또 몰래 그려두었단 사실에 말이지요.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먹을 더 가져오겠습니다요. 이준은 황급히 몸을 숨기고 다시 소나무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그 뒤로 이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여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여인을 직접 만나야겠어. 사흘째 되는 밤, 이준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작은 별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지요.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 것은 처음이로다. 공자님도 이런 마음을 아셨을까? 그때 이준의 귀에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꽃은 피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차도 홀로 빛나네. 호기심에 이끌린 이주는 조심스레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별채 뒤편에는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시를 읊고 있구나. 허나 참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시로다. 이주는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헤어나 꽃 진자리에 씨앗은 남고 홀로인 달도 밤을 밝혀주네. 이준의 목소리에 여인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연못께서 보았던 여인이었지요. 아름다운 대구로군요. 누구신지요? 이주는 멋있게 나타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지요. 허나 어두컴컴한 탓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창피했던 이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준의 얼굴이 마님과 가까이 맞닿았지요. 미안하오.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소이다. 이준이 황급히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곳을 알고 왔소? 누구시기에? 실은 마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소이다. 이준의 고백에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은 잠시 이준을 살피더니 눈에서 경계심을 풀었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담장 너머 매일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던 그 선비로군요. 그렇소이다.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넋을 잃고 그만 찾아오고 말았소.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마님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기쁜 일이군요. 이리 오시지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지요. 마님은 이준을 별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벽면에는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산수화와 꽃 그림들이 가득했지요. 이 모든 것이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더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앞에선 한낱 첩이지만 여기선 제가 화가이자 시인이지요. 참으로 재주가 놀랍구려. 저는 평양 기생 출신이옵니다. 10살부터 시와 그림, 거문고와 춤을 배웠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마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3년 전 박대감이 평양 감사로 부임했을 때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사옵니다. 저는 거절했으나 막무가내로 첩으로 데려왔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주는 가슴이 아파왔지요. 그 이후로 제겐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엔 낙이 없답니다. 마님의 그림에서는 영혼의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토록 섬세하고 깊은 정서를 담은 그림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소이다. 진정으로 그리 생각하십니까? 진심이요. 마님의 재능은 세상에 펼쳐야 할 보물과 같소이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곳에 와도 되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 정자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흘째 되는 밤, 이주는 약속대로 정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님이 먼저 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마님이 가리킨 곳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어찌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소? 춘서미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 아이는 제 유일한 벗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술이 몇 순배 돌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지요. 마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마치 꿈만 같소이다. 허나 우리의 만남이 알려진다면 마님께 화가 미칠 텐데 걱정되지 않소?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곳에서만큼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주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지요. 마님의 재능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니 하늘도 눈물 흘리실 것이오.
그림과 시만이 아니라 춤도 제법 추었사옵니다. 마님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은 작은 북을 꺼내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겠사옵니다. 평양 교방에서 배운 선율악이라 하옵니다. 이준이 조심스레 북을 두드리자 마님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은 듯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그녀의 몸짓이 자유로워졌지요. 소매자락이 공중에 그림을 그리듯 휘날렸습니다. 어느새 이준은 춤에 매료되었습니다. 북을 치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고 그의 시선은 마님의 자태에서 떠나지 못했지요.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듯하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붙잡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마님의 춤에 넋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데.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여인과 남자일 뿐입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을 보였지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의 하얀 등에는 가느다란 흉터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매질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감이? 처음 대감에 첩이 되었을 때 기생 시절의 습관을 버리라며 맞았지요. 대감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매질하십니다. 이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님의 상처를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더듬었지요. 어찌 이리도 잔인하단 말인가. 그는 마님을 품에 안으려 했으나 그만 이불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지요. 선비님도 참 어여쁘시옵니다. 마님 앞에서는 채통이고 뭐고 다 잊게 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지요. 웃음이 잦아들자 이준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마님을 지키리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지요. 이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라오. 꿈이 아니옵니다. 이리도 생생한데 어찌 꿈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레 어루만지니 마님은 그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마치 시와 그림처럼 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이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지요. 마님을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나란히 방에 누워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마님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양반가의 자제이고 저는 대감의 첩일 뿐이옵니다.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요. 이준은 마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세상의 도리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내 마음만은 마님을 향하고 있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에 이끌려 양반 어른들의 술자리에 초대되었지요. 준아, 오늘은 박대감께서 잠시 들르신다 하였다. 과거 공부는 어떠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김판서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는 공손히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박 대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 대감이 도착했습니다. 이 자네 아들이 벌써 일이 장성했구먼. 과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김판서님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 대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판서라. 그 작자가 요새 관리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원성이 자자하더군.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너무 고지식한 것도 문제지. 이주는 술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취기가 오른 대감이 측근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김판서가 꼬리를 잡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내 첩을 곧 내보내고 새 첩을 드릴 생각이네. 이주는 놀라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주는 급히 취한 척 비틀거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젊은이의 실수로 여기고 대화를 이어갔지요. 요새는 내가 하는 일에도 자꾸만 나서려고 하더군. 백성들을 수탈하면 안 된다느니 하여간 너무 컸어. 슬슬 그 계집의 입을 막는 게 좋겠어.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계속 귀를 기울였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곧 있을 제사 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면 자연스러울 테지. 병으로 죽었다 할 수 있어. 이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지요. 아버님, 술이 과했나 봅니다. 잠시 밖에 나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마님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서둘러 마님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를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대감의 비리 증거를 찾아 그를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이주는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처소 담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이준이다. 마님을 급히 만나야 하느니라. 여종 춘섬은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이준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찌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것입니까? 큰일이요. 오늘 저녁 대감의 말을 엿들었는데 마님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소이다. 제사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한다는 말에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섬도 놀라 입을 가렸지요. 어쩜 이리도 잔인할 수가. 대감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세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 했소. 마님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전에 대감 서재에서 본 그 장부들인 것 같군요. 마님, 그 장부들을 찾아야 합니다. 춘섬이 마님의 옷소매를 쥐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춘섬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대감님은 오늘 밤 관아의 일로 늦게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재에는 항상 하인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춘섬이 재빠르게 움직여 하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지요. 제가 부엌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겠습니다. 그 틈에 서재로 춘섬이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모두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지요.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님이 작은 초를 켜자 책과 서류들이 드러났지요. 장부는 분명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대감은 항상 중요한 물건을 이중 바닥 아래 숨겨두십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재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준이 책상 아래 특이한 무늬를 발견했지요. 여기 무늬가 다른데. 그가 손으로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장부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이주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지요. 누구십니까? 어찌 이 밤중에? 내일 대감님 생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려 했느니라. 준비가 미흡해 밤에 와서 붓과 먹을 가져가려 했다. 마님의 침착한 대응에 하인은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지요. 마님의 재치가 놀랍소이다.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익힌 술수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춘섬이 안도의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세 사람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감이 관직을 이용해 버린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하오. 내 스승인 김판석께 이 증거를 전달하겠소. 그러나 위험할 것입니다. 대감의 세력은 강하고 김판서는 정의로운 분이시오. 이런 비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오. 세 사람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춘섬이 창가로 달려가 밖을 살폈지요. 마님, 대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오셨어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주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단단히 숨겼지요. 이어서 숨어야겠소. 아니도입니다. 제 방은 첫 번째로 수색할 곳일 테지요.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춘섬이 창가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감님이 서재로 가셨어요. 장부가 없어진 것을 곧 아실 거예요. 세 사람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춘섬은 이준과 마님에게 겉옷을 건넸지요. 저는 여기나마 시간을 벌겠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이준과 마님은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점점 굵어지며 내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가 없어졌다. 모든 출구를 막아라. 이준이 먼저 담장을 넘어 마님을 도우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하인들이 뒷마당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기 있다, 마님이다. 이준 도련님, 어서 가세요. 장부를 안전하게 지키셔야 해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소.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지요. 뒤에서는 추격하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이주는 마님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헤쳐나갔지요. 내 친구 최한결의 집으로 가야 하오. 그는 의원이라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요. 너무 멀지 않나요? 이 눈보라 속에서. 다른 선택이 없소. 대감의 세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해. 두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 간신히 방향을 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추격자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강 근처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추격자들이 거의 따라잡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박대감이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었지요. 서라, 이 배은망덕한 것들, 장부를 내놓아라. 이준과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그때 마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준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가세요. 저는 이미 지쳤습니다. 장부만이라도 안전하게. 절대 마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때 대감이 그들에게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대감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첩을 꿰어내고 내 물건을 훔쳤구나. 오늘 네 목숨은 없다. 대감이 칼을 휘두르며 이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이 몸을 던져 이준을 보호했습니다. 대감의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지요. 이준은 부상당한 마님을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대감은 뒤에서 계속 쫓아왔지요. 허나 눈보라가 점점 더 심해져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가까스로 박대감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괜찮소? 어깨가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이준은 마님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견디시오. 최한결의 집이 가까워졌소. 두 사람은 간신히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준이 문을 두드렸지요. 최 의원, 문 좀 열어다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준, 이게 무슨 일이냐? 들어오거라 어서. 이준은 지친 몸으로 마님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한결은 재빨리 문을 닫고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부상자가 있구나. 내가 곧 치료해 주마. 고맙다.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다. 안도감에 이준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기쁩니다. 마님, 내 진정으로 마님을 사랑하오.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요. 허나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방 안쪽에서는 마님이 최한결이 지어준 약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아졌소. 이제 열도 내리고 있구려.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오. 의원님의 정성 덕분이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최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지요. 김판석께 장부를 전달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조급해하지 마라. 김판석께서는 신중하신 분이시니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이다. 그때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 창가로 다가가 살펴보니 한 젊은 관리가 서 있었지요. 이준 도련님 계십니까? 김판서 어른의 전갈입니다. 이준은 급히 나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요. 김판서님께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셨다. 하오. 오늘 저녁에 관하로 오라 하시니 함께 가야 할 것 같소. 저도 가야 한다고요? 마님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셨소. 해가 질 무렵 이준과 마님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판서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지요. 이준아 잘 왔다. 이쪽은 네가 말한 여인이냐? 그렇사옵니다, 스승님. 두려워 마시게.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조사의 일환일 뿐이라네. 마님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마님의 증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비리와 학대, 그리고 자신이 강제로 첩이되었던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지요. 김판서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여인의 몸으로 어쩜 이리 용감하단 말인가? 제가 아는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김판서의 눈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이준 이 녀석이 여인에게 빠져서 공부를 게을리했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보통 여인이 아니로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대감이 공무 중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김판서는 이준을 사적으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장부의 증거와 마님의 증언으로 비밀리에 임금께 아뢰었다. 주상께서 친히 체포 명령을 내리셨지.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아, 내 용기와 정의감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너에게도 보답이 있을 것이야. 이준은 궁금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님에게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지요. 대감의 체포 이후 한 달이 지났지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최한결의 사랑채에 마련된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춘섬아. 아직도 마님이라 부르려 하는구나.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이제 마님은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 기쁘기만 합니다. 마님은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대감의 비리가 밝혀져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허나 그녀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지요. 같은 시각, 이주는 김판서의 집무실에서 대감의 비리 조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대감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요. 조정은 그를 파직하고 먼 섬으로 유배 보내는 판결을 내렸지요. 이준아, 내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네 공이 참으로 크구나. 스승님, 정의가 실현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특별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겠다. 다음 달 정시에 참여하거라. 네 재능을 보여줄 때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씨는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특별 과거 시험으로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판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마님에 대해 부탁할 것을 김판서는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녀의 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하마. 그런 재능은 숨겨두기 아까운 보물이다. 그날 저녁 이준과 마님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김판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판서님께서 마님의 그림을 궁중에 소개하고 싶다 하셨소. 마님의 재능이 드디어 인정받게 되었소. 마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빛은 걱정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대감의 첩으로 볼 텐데요. 제 그림을 인정해 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님의 재능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을 것이오. 나도 곧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나루터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은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에 오르실 텐데. 마님을 두고 어디 가겠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급제하면 지방 관하로 부임하게 될 테니 그때 마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소.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돼요. 그대가 그린 그림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그려나갑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허나 둘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앞 마당은 과거 시험 결과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합격이다. 정말 합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주는 곧장 마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지요. 마님은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급하게 열리며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마님, 합격했소. 내가 급제했소.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마님은 붓을 내려놓고 일어나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청주 관아의 관직을 받게 되었소.
다음 달에 부임해야 하오. 마님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확실했지요. 두 사람은 작업실 뒤 작은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주는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나와 함께 가주겠소?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혜원아 대감의 첩이었던 제가 관리의 아내가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더 큰 어려움을 이겨냈소. 그대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 나갈 수 있소.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아침, 이준과 마님은 처음 만났던 정자를 찾았습니다. 기억나시오? 내가 마님을 처음 보았던 연못, 우리가 처음 만났던 정자요. 어찌 있겠습니까? 제 가슴이 그토록 두근거렸던 곳인데요. 마님은 작은 그림 족자를 꺼내 정자 기둥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한 쌍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을 여기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징표로요. 아름다운 생각이오. 우리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니. 두 사람은 정자를 나와 말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지요. 허나 그걸 알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들은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